멀리 고향을 떠나 이룬 꿈, 윤희상. 공항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잔뜩 흐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한 무리의 백인 승객들 속에 눈에 띄는 동양인이 서 있었지요. 드디어 내가 서양 음악의 본고장으로 왔군. 낯선 땅에 처음 발을 내딛는 그의 표정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커다란 가방을 어깨에 맨 모습에서는 굳센 의지도 느껴졌지요. 그 시절 유럽 공항에서 동양인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흘끔거리는 눈길이 느껴졌지요. 그 동양인은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윤희상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 문득 1년 전 일이 떠올랐지요. 아니, 윤 선생이 뭐가 아쉬워 유학을 가겠다는 겁니까? 유럽은 아주 먼 곳이에요. 왜 사서 고생을 하려는 거죠? 유럽으로 음악 유학을 떠나고 싶다는 윤희상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너나 없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윤희상은 6.25 전쟁이 끝난 뒤 음악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작곡을 가르쳤어요. 윤희상의 수업은 인기가 아주 많았고 작곡 실력을 인정받아 이런저런 상도 받았지요. 누가 봐도 그의 앞길은 거칠 것 없이 탄탄해 보였어요. 그런데 윤희상의 생각은 달랐어요. 나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이대로 현실에 만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그는 자신에게 매우 엄격한 성격이었어요.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윤희상은 결국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 40살.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죠. 그는 마침내 아내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했어요. 여보, 당신과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에서 음악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소.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가족을 희생시킨다는 생각에 윤희상은 마음이 영 편치 않았어요. 마치 가장의 책임을 내팽개치는 듯한 죄의식까지 느껴졌지요. 그런데 아내가 뜻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잘 생각했어요. 그곳에 다녀오면 더욱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윤희상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렇기는 한데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하구려. 내가 여기 있으면 가족 모두 안정된 생활을 할 텐데 말이오.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요. 아이들 곁에는 내가 있고 우리가 영영 이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보. 윤희상은 아내의 마음 씀씀이에 감격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렇게 유학을 떠나온 윤희상은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렸어요. 그는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을 거쳐 독일 베를린 음악대학에 진학했죠. 추운 겨울, 그는 싸구려 하숙집에서 홀로 오선지와 씨름했어요. 지금 내가 가족을 위하는 길은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하는 것뿐이야. 이깟 추위와 배고픔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윤희상은 얼음장 같은 손에 호호 입김을 불며 음표를 그렸어요. 사실 윤희상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6.25 전쟁 중 헐값에 악기를 판 적이 있었죠. 그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아끼던 첼로였어요. 이 악기는 내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다 경찰에 쫓기면서도 늘 곁에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어디로 몸을 숨길 때도 언제나 이 첼로부터 챙겼죠. 그러자 악기점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팔려는 겁니까? 그 물음에 윤희상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음악이 아니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음악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가족이지요. 전쟁통에 처자식이 굶고 있는데 음악이 다 뭐란 말입니까?
악기점 주인은 물끄러미 윤희상을 바라봤어요. 자기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죠. 그렇다고 첼로 값을 후하게 쳐주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토록 외롭고 고된 윤희상의 유학 생활도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를수록 보람된 결실을 거두었어요. 그가 발표하는 작품에 독일 음악인들도 찬사를 보냈죠. 당신의 음악에는 묘한 매력이 있군요. 서양 문화와 동양의 전통이 멋지게 어우러져 있어요. 현지 신문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개성 만점 현대 음악가의 탄생. 그래서 윤희상은 학업을 마치고도 독일을 떠나지 못했죠. 윤희상은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사랑하는 가족을 독일로 불렀어요. 그가 아내에게 말했죠. 이곳 사람들이 나의 음악을 매우 좋아한다오. 당분간 독일에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하고 싶소. 이번에도 아내는 흔쾌히 남편의 뜻을 따랐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윤희상은 새로운 작품 소재에 주목했죠. 고구려의 사신도였어요. 그는 그것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신도는 북한 땅에 있었지요. 이 노릇을 어째? 꼭 사신도를 소재로 음악을 작곡하고 싶은다. 윤희상은 망설임 끝에 북한에 가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려면 북한 대사관을 통해야 했죠. 지금은 비록 분단되어 있지만 한국이나 북한이나 우리는 한민족이야. 하지만 그것은 예술가의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정치적으로 한국 사람이 북한에 가는 것은 큰 죄가 됐죠. 북한에 가서 사신도를 본 윤희상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역시 대단해. 내가 상상했던 건 이상이야. 이곳에 오길 참 잘했어. 그러나 감동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윤희상은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한국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2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그나마 세계적 예술가들이 항의해 겨우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 후 윤희상은 다시 독일로 돌아갔어요. 감옥에서 나왔지만 간첩이라는 누명은 쉬 벗어지지 않았지요. 어서 통일이 되어 우리 민족이 사이좋게 지내야 할 텐데. 고향이 그립기는 하지만 당분간 독일에서 지낼 수밖에. 그의 눈앞에는 날마다 고향 통영의 푸른 바다가 넘실댔어요. 그럼에도 그는 생을 마칠 때까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했죠. 그는 어두운 시대를 살다간 우리의 자랑스러운 음악가예요.